자, 첫 번째, 물질의 자성. 자, 자성이란 외부 자기장에 반응하는 성질. 그러니까 자석의 성질의 뜻이야. 그죠? 그리고 자석에 따라가지고 물질의 자성은 반응 정도가 다르다. 그래서 뭐 어떻게 나요?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 구분한다. 그죠? 그럼 이 자성의 모든 물질이 다 자성을 띠지 않는데, 그러면 어떤 거는 자성을 띠는 이유, 그거는 원자를 구성하는 원자 내의 전자의 궤도 운동, 궤도, 공전 운동, 그 다음에 스핀, 스스로 도는, 가볍게 도는 거, 이 자전 운동이죠. 그죠? 이 두 개에 의해서 바로 주변에 자기장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케이? 그런데 모든 물질이 다 자성을 안 띠는 이유, 바로 이런 전자가요, 서로 자기장을 만들었는데 상쇄되면 사라지겠죠? 그래서 홀 전자가 많은 경우 자성을 띌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이 스핀은 항상 뭐다? 모든 전자가 똑같은 방향으로 도는 게 아니다. 어떤 거는 시계 방향, 어떤 거는 반시계 방향, 이렇게 돌아요. 오케이? 자, 그걸 가지고 강자성체, 반자성체, 상자성체로 구분하는데, 자, 간자성체. 강자성체는 원래 안에 뭐 있다? 각 이게 원자 자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자가 그 스핀 운동하는 그 전자에 의해서 자기장 뛰고 있어요. 근데 막 뛰고 있는데 일부 구역 보니까 비슷비슷한 막 뛰고 있는데 일부 구역 보니까 비슷비슷한 방향으로 이렇게 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그러니까 원자 자석이 같은 방향으로 자기장이 배열되어 있는 거. 뭐란다고요? 자기구역. 자기구역이 어디가? 무질서하게 연결됩니다. 그러다 보니 또 자기구역끼리 뭐야? 상쇄가 되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자성을 띄지 않는 거야. 이때 외부에서 자기장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여기 자기장의 방향이라는 게 바로 이쪽에 무슨 극? N극, 이쪽으로 S극이라는 자석이 있다는 뜻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 가운데에다가 나침반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위쪽으로 N극이 가리키겠죠? 그 화살표가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야. 그때 아주 강하게 뭐야? 외부 자기장의 방향으로 강하게 작용된다. 그런데 이때 이 외부에 있는 이 자기장, 자석을 뺐더니 그 상태가 오래 유지되는 거야. 사라지지 않고. 여기서 문제. 오래라 그랬지 영원은 아니다. 영원인 거는 뭐게? 영구자성. 오케이. 영구자성. 그래서 얘는요, 상당히 오랜 시간.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결혼할 때 보면 이렇게 비디오 카메라로 찍었거든요. 근데 그 비디오 테이프에 이런 그 강자성체를 발라놨어요. 산화철. 거기에 배열을 일정하게 배열 막 돼 있어서 디지털화 되어 있거든요. 디지털화. 그래서 그게 이제 영상으로 보는데, 아마 여러분 엄마 아빠 세대 했나 모르겠다. 어쨌든 그때쯤 찍었던 비디오 카메라로 한다면 아마 지금 좀 화질이 거의 안 나올걸. 외부의 영향 때문에 사라져요. 그래서 그거 사라지기 전에 예전에 그거 많이 했어요. 자기들 찍었던 비디오 테이프 있죠? 그거를 디지털로 완전히 바꿔가지고. 오케이? 그러니까 디지털 신호로 다 바꿔가지고 오랫동안 했는데, 나도 하려고 그러다가 안 했어요. 잊고 싶어. 결혼 어쨌든 그냥 내 머릿속으로만 그냥 기억하고 싶어. 그냥. 어쨌든 이게 강자성체인데, 이 강자성체는 철, 니켈, 코발트, 산화철, 요 정도는 꼭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다른 건 안 해도 요거는 꼭 외워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상자성체. 자, 이 상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을 걸어주기 전에 자기 구역은 없어. 오케이? 어떤 특징적인 원자 자석들이 특징적인 방향으로 배열된 구역. 자기 구역은 없고 그냥 원자 자석들이 물리사를 배열. 오케이? 이 원자 자석이 같은 방향으로 배열된 구역을 나타내는 자기 구역이겠죠? 얘는 그게 원자 자석이 물삭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자석이 없어. 근데 이제 외부 자기장이 걸어줬어요. 그랬더니 외부 자기장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약하게 작용할 겁니다. 이때 이 외부 자기를 딱 제거해버리면 어떻게 된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뭐 종이, 알루미늄 이런 게 있는데, 산소도 있나? 자, 그 다음에
반자성체. 이 반자성체는요, 바로 외부 자기장을 걸어주긴 해. 아예 뭐야? 원자 자석이 자석되지 않아요. 없어요. 안 돼요. 그런데 외부 자기장을 걸어줬더니 반대로 뭐야? 반대 방향으로 약하게 돼요. 반대로. 그래 다시 그 외부 장을 재려줬더니 다시 원래대로 사라집니다. 이런데 보면 불이, 유리, 뭐 플라스틱 등등 있는데 이 반자성체에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어떤 거냐면 여기 없네. 바로 초전도체. 초전도체는 뭐냐? 이렇게 됩니다. 요거 가끔 시험 많이 나오는 축에 속하는 문제거든요. 자,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이 금속인 경우 도체는 이렇게 됩니다. 도체는 점점 적어요. 왜? 온도가 높아지면 안에 있는 자유전자가 막 빨리 움직여. 그래서 원자 역으로 가서 충돌하는데 더 빨리 가서 충돌하는 거야. 저항이 커지는 거야. 그런데 이걸 역으로 가면 이렇게 가야 된다. 그죠? 그런데 실험을 해봤더니 오네스라는 사람이야. 실험을 했더니 영하 200도 있어. 누가? 수은이 영하 200도 있어요. 갑자기 저항이 0이 탁 돼버리는 거야. 갑자기 이렇게 가지 않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인계온도라고. 인계란 뭐냐? 어떤 물리 현상이 확 바뀌는 성질을 인계랍니다. 경계 뭐 이런 뜻이야. 근데 그거를 이루는 게 온도면 인계온도, 각도면 인계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쭉 가는데 이렇게 안 가고 갑자기 물리 성질이 딱 바뀌어버리죠. 이게 인계야. 온도니까 인계온도라고 합니다. 이 한호는 무조건 저항이 0인 바로 이거를 초전도체인데 이 초전도체를 자석 위에다가 딱 위에 올렸더니 위에 공중에 떠 있더라고요. 공중에. 원래 중력 때문에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안 떨어지고 딱 져. 이건 뭐다? 반자성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 뭐다? 바로 자기 불상열차. 자기 불상. 공중에 부딪혀서 저항을 줄이는 자기 불상열차에 활용하기가 좋다는 얘기야. 물론 아직 실용하기는 좀 어려워요. 이유는 온도가 우리가 흔히 그 실험 약 30도 정도에서도 이 성질을 떼야 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또 비싸. 좀 비싸. 자, 자성체의 활용. 이거를 기록을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 쓰는 거. 하드디스크 또는 마그네틱 테이프. 이런 것들은 바로 강자성체. 그 다음에 전자석 기준기. 우리가 어떤 쇳덩어리 같은 거 이런 걸 옮길 때요. 자, 가서 전류가 흐를 때는 뭐다? 전자석이 되고 전류가 흐를 때는 자석되죠. 그 다음에 캡슐형 내시경 안에 뭐 이런 것도 있네요. 야, 이거 대단하다, 그죠? 혹시 내시경 해봤니? 옛날에는 파이프가니아 가지고 들어가면 진짜 사람 미칩니다. 락! 되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 내시경 또 아래 광섬유가 들어가요. 광섬유 보면 여러분 머리카락보다 얇습니다. 그 광섬유를 이용하면 이 안에 영상을 찍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관이 엄청 얇아졌어요. 근데 그것도 힘들어. 그 이거 하면 어떻게 될까요? 캡슐형. 사람이 뭐야? 먹어버려. 꿀꺽. 오케이? 그럼 어디로 나오게? 상상하는 그 길을 넣으죠. 응하러 넣으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작게 해서. 그럼 쏙 들어서 다 찍을 수 있어요. 기술 많이 늘었어요. 자, 그 다음에 액체자석. 이 액체자석은 바로 그 자석이 성질하는 고온 알갱이를 액체에 넣어서 서로 엉키지도 않도록 만든 것인데 상온에서 액체로 보인다. 요거를 자석 잉크 자기 공명 장치의 조형제. 그 MRI CT나 MRI 할 때 보면 뭔가 이렇게 두상했거든요. 그 조형제라고 해요. 잘 보이게. 그냥 잘 안 보이니까 잘 보이는 물체를 넣는데 거기에 저걸 넣는 거야. 오케이? 스피커. 그럼 자석 잉크 사용하는데요. 가끔 요것도 나오죠. 요 위조 지폐를 확인하기 위해서 숫자 부분에 요 액체 자석으로 딱 돼 있다.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네오디즘을 탁 대면 탁 달라붙는 거야. 너 혹시 돈 있니? 미면 돈밖에 없구나. 너. 아이씨. 네오디즘 자석으로 탁 달라붙어요. 이거는 바로 자석 잉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전류의 자기장. 자, 우리 전류의 자기장 보면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에 자기장이 형성된다는 거야. 이거는 중학교 때부터 이미 한 거지만 여기서는 계산 문제가 나온다 그랬죠. 그죠? 네, 먼저 직선 도선에 의한 자기장. 자, 우리가 오른손으로 앙페로의 오른손 법칙이야. 자, 오른손으로 전류의 방향을 잡고 내 손을 감았을 때 내 손이 향하는 내 손가락 끝이 향하는 것이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야. 오케이? 근데 여러분들 내가 이런 얘기죠. 이런 입체적인 모양을 종이에 나타낼 때, 평면에 나타낼 때 뭘 쓴다? 화살표 쓴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하나 예로 이렇게 직선 도선에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요 부분과 요 부분에서의 이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 어떻게 하느냐? 이 화살표는 바로 전류든 자기장이든 무조건 다 쓸 수 있어요. 일단 여기서는 전류의 방향이 주어져 있죠. 그럼 이 평면에 자기장의 모습을 이 부분과 이 부분에 어떻게 나타내느냐? 화살표의 촉 또는 화살표의 날개를 그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감아요. 전류의 방향 감고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되죠. 근데 이 뒤쪽은 볼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평면은 앞으로 종이면과 수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은 들어가고,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화살의 날개, 그 다음에 넣을 때는 화살의 촉,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그죠? 그럼 반대로 해보자고요. 이번에는 이런 평면에 여기에 이렇게 요거를 전류의 방향으로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나오는 중이라고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했을 때 요 부분과 요 부분에서 자기장 방향 어떻게 되느냐 이거야. 그럼 잡아. 지금 현재 화살촉 그리고 화살촉의 모습으로 나타내는 건 전류를 나타냈다. 그럼 자기장은 다른 형태로 할 수 있죠.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요게 종이면에서 전류가 이 도선이 박혀 있고 전류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전류의 방향하고 감습니다. 감았을 때 뭐야? 반시계 방향이죠. 이게 반시계 방향으로 뭐가 생긴다고요? 자기장이 형성된다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어떻게 돼? 요렇게. 이 부분에서는 요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나침반을 놓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N극이 이쪽으로 한다 이 뜻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화살의 그를 그리느냐, 화살의 촉과 날개를 그리느냐. 오케이? 자, 위에는 전류의 방향을 화살의 전체 모습으로 그렸죠, 그죠? 그러면 자기장은 화살의 촉과 날개로 그렸다, 그죠? 이번에는 전류를 뭐 했어요? 화살의 촉과 날개로 그렸죠? 오케이? 그러면 자기장은 화살의 전체 모습으로 그렸죠. 오케이? 이렇게 그린다고요. 그러니까 전류를 하든 자기장을 하든 무조건 상관없이 화살로 나타낸다고요. 입체적인 것을 표현한답니다. 자, 직선 도선에 의한 자기장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 중심으로부터 동심으로 돌립니다. 오케이? 그리고 균일합니다. 이게. 그런데 세기면요. 어때? 점점 작아지죠.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하면 자기장의 세기는 비례상수 K, 거리의 반비례, 전류의 비례. 요거. 그죠? 요거 알아봅시다. 자, 그리고 같은 원에 있는 자기장은 뭐다? 같은 색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요 가장 바깥쪽 여기 전부 다 요쪽은 다 자기장 색이 같고 요게 두 번째 여기도 자기장 다 똑같은 것이. 하지만 여기로부터 그림 멀면서 점점 뭐야? 반비례해서 점점 색이 작아진다. 동심원을 그립니다. 동심원. 그 다음 원형도선. 자, 원형도선은 특이하죠? 내가 이거 원형도선 할 때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 전체 모습은 코일처럼, 부분적인 모습은 직선도선처럼. 오케이? 근데 여러분 시험 볼 때는 어떻게? 그냥 이게 좋다 그랬죠?
그 코일처럼. 그러니까 이 전체를 뭐야? 전류 흐르는 방향을 이 네 손가락으로 잡고 엄지손가락을 폈을 때 뭐야? 이 가운데에서 자기장이 향하는 방향이지. 그죠? 아니면 요게 각각을 저기 그걸 해도 돼요. 요 부분. 자, 요 부분을 보면 뭐다? 직선이죠. 그죠? 그러니까 직선 도선하고 이렇게 가는 거 된다. 오케이? 이렇게 또 전체 모습을 할 때는 코일처럼 이렇게 된다. 그 상관없어요. 자, 그때 이 자기장의 세기는 비례상수가 위에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씁니다. 얘는 이건 똑같아요. 거리의 반비례, 전류의 비례. 얘랑 똑같지만 상수값이 달라요. 무조건 직선하고 원형은 무조건 같은 그거로 놓으면 안 됩니다. 하나를 공식으로 쓰면 하나는 그 공식을 쓰면 안 돼요. 그게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차단해야 돼요. 두 개가 동시에 있을 때. 그 다음에 여기 요 모습 이런 것도 잘 봐놓으세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보기에 들어가는데 상당히 헷갈려 할 수 있거든요. 위에 거하고 다르죠? 이 원형도수는 동심원 형태처럼 보이지만 어때요? 불규칙하죠. 그리고 가운데가 뭐야? 밀집되어 있다는 거야. 오케이? 그 반대쪽 이렇게 바깥쪽으로 좀 이렇게 옅어지고 그리고 이런 특징들 알아놓으면 좋아요. 그 다음 솔레노이드. 솔레노이드는 여러분들 내 손가락을 전류의 방향 그리고 엄지손가락을 펴줄 때 나침반의 앵글이 같은 방향, 자기장이 같은 방향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런 문제는 대체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장이 여기가 가장 세다는 거야. 여기보다.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자기 역선수, 자기 선속을 얘기하거든요. 자기 선속. 자기 선속이 뭐냐면 여기에 자기 역선수를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이게 좀이라면 센 쪽이고 덤섬덤섬하면 약한 쪽이라고요. 그래서 좌석은 솔레노이드에서 가장 자기장이 센 곳은 어디? 바로 이쪽이야. 그렇죠? 이쪽은 약한 쪽이야. 여러분들 이거를 여러분 좌석도 그래요. 좌석을 가지고 N극에서 이렇게 했을 때요. 이쪽 모팅 쪽을 이렇게 하면 잘 붙는데요. 이쪽으로 하면 좀 약해요. 이 가운데 쪽이 좀 약해요. 근데 이거 할 때 시험 넣을 때 꼭 어디가 나오느냐 하면 이 내부도 어떻게 되는지 물어봐요. 내부, 요 안에 내부요. 여기는요, 자기장이요, 가다가 갑자기 끊어지지 않습니다. 자기장은요, 뭐다? 자기력선이 쭉 연결돼요. 그래서 여기서 모습 보면 이렇게 되죠? 하나 그려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가다 뭐야? 이렇게 연결돼요. 그죠? 그래서 이 솔레노이드 안 또 뭐야? 계속 자기장 방향이 뭐다? 연결돼 있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도 나침반 놓으면 뭐다? 화살표 방향으로 뭐다? 앵글이 가르친다고. 이렇게. 자, 얘는 뭐 시험에 나왔자 요것만 가지고 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이건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 얘의 자기장 세기는 비례상수 n. n이 뭐다? n이 뭐예요, 여러분? 단위 길이당 코일 가문수. 그죠? 코일을 많이 가면수록 이 뜻이야. 똑같은 공간이에요. 빼곡히. 그리고 I. 전류가 많이 흘러서. 이 세 개 다 전류가 많이 흐르면 무조건 세진 거야. 됐죠? 그래서 공식 꼭 외워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죠? 그죠? 밑에 있는 거는 그냥 뭐 시험 볼 때, 저기, 뭐 쓰는 것들이거든요. 자, 일단 첫 번째 보면, 둘 다 똑같은 전류가 흐를 때, 오케이? 그러면 이 가운데는 어딘지는 모르지만, 둘이 전류가 똑같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확하게 딱 가운데에 자기장의 세기가 0이 됩니다. 그런데, 전류 세기가 서로 달라요. 그러면 어떻게? 하여튼 어딘가에는 자기장이 0인 부분이 있다. 어딘지는 몰라도. 그거는 세기를 따져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어때요? 오른쪽 예제는 한 개는 위로, 한 개는 아래로 내려갔을 때 이 가운데는 어떻게 될까요? 같은 방향이야. 왜? 이 가운데 보면 A 때문에 어때요? 들어가는 방향. B 때문에 어때요? 들어가는 방향. 그죠? 여기는 0인 부분이 절대 없습니다. 그것도 어디 있다? 반대쪽에 있다. 바깥쪽에. 바깥쪽에 있다. 바깥쪽에. 그래서 전류의 세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뭐 이게
B 쪽이 가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B로부터 멀리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렇죠? 이 다야. 이 정도. 자, 6번에 그림은 같은 색, 여기 중요한 이런 건 표시 딱 해놔야 되겠죠. 같은 색의 전류가 흐르는 무한히 긴 직선 AB가 자, 평면에 나란히 있고 PQR은 각각 위치고 문제도 있네요. 자, 근데 지금 보니까 A는 전류의 방향이 정확하게 있고요. AB 사이에 자기장이 0인 곳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무조건 얘는 어떻게 돼요? 무조건 이 방향이 돼야 돼요. 맞지? 그러니까 기억은 틀렸네 무조건. 그죠? 그 다음 니은 P에서 AB에 흐르는 전류에 대한 자기장 방향은 X의 평면을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다. 먼저 A에 의해서는 지금 손으로 해보면 나오는 방향 맞죠? B는 어때요? 들어가는 방향이죠? 그런데 A는 거리가 이거밖에 안 되고 B는 이만큼이잖아. 그리고 둘이 전류에 어떻다고요? 세기가 같다 그러잖아. 누가 더 커요 그러면? A가 더 큰 거죠. 그러니까 나오는 방향이다 해서 리언 맞아요. 그 다음 디귿 AB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QS가 RS보다 크다 했는데 한번 보자고요. 지금 전류 세기 같다고 그랬습니다. 자, 같다고 했으니 일단 R 부분 한번 보자. R 부분은 지금 정확하게 이등분된 곳이죠. 그러니까 A에 의해서는 들어가고 B에 의해서도 들어가니까 둘이 세기가 똑같은 것들이야. 그지? 그 다음 Q를 볼게요. Q는 보면 A에 의해서도 들어가고 B에 의해서도 들어가는 게 맞아. 자, QS가 RS보다 크다. 한번 대략적으로 한번 해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지금 여기를 각각을 거리를 D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는 얼마? 여기 딱 절반 정도, 이 절반도 아니네. 한 3분의 1 되네. 그죠? 이렇게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먼저 R 부분에서는 A에서는 K D분의 I 플러스 B는 K D분의 I 이렇게 되죠. 그래서 K D분의 2I 된다. 그죠? 그런데 Q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K 3분의 1 DI 플러스 K. 자, B는 얼마나 돼요? B에다가 3분의 2니까 3분의 5죠? 3분의 5D 이렇게 된다. 그러면 요것은 KD분의 3I 플러스 여기는 K 5D분의 3I. 자, 5D니까 5로 하면 여기는 5, 15. 그러면 K 5D분의 18I 이렇게 되네. 그죠? 그러면 요게 요 값보다 어때요? 잠깐만. 그럼 커지네? 그치? 3분의 3, 3분의 3, 3분의 5. 우리 뭐 어디 잘못 계산한 거 있나? 이 답이 왜 이거로 되지? 여기는 3분의 1D분의 B분의 3이니까 5분의 15 맞고, 여기는 D 플러스 3분이니까 3분의 5D분의 3I. 그러면 5D분의 18. 그러면 얘도 큰데? 그러니까 이게 말을 좀 하니까 Q보다 R에서 크다. R이 크다고 했으니까 틀린 거라고. 오케이? 뭐 저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어떻게 해요? 저렇게라도 해봐야죠. 그 다음에 7번. 자, 점이면에 수직 고정된 무한히 긴 직선도선 AB가 있고 화살표와는 같은 색의 전류가 흐르있다. 자, 이거는 상당히 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같은 색이라 전류가 흐른다고 했으니까 더 쉬워. 자, 그리고 각각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고 P에서 A에 의한 자기장 세기는 B0다 했으니까 여기부터 계산해 놓자고요. 자,
이게 우리가 전류를 I 흐른다고 하자고요. 그죠? 그러면 P 부분에서 A는 지금 나오는 방향, B는 나오는 방향, 그죠? 그 다음에 CS는 어떻게 되지? CS는 나오는 방향이네, 그죠? 근데 A의 전류에는 자기는 세기는 B제로를 했으니까 여기는 K, D분의 I가 B0다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 다음에 B도 똑같죠? 거리가 같잖아, 지금. 그럼 C는 어때요? C는 이 거리가 어떻게 측정되지? C는 계산해야 되네. C로부터 지금 요게 요 각도가 120도잖아. 120도고 요게 이렇게 되려면 수직이 되려면 요렇게 되면 요거 30도네, 그죠? 30도. 30도인데 거리가 어떻게 되죠? 그렇죠. 2배가 되네, 그죠? 네, 2배가 되니까 그러면 거리가 2배니까 2분의 B제로 되네. 맞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QS는 A에 의해서, B에 의해서, C에 의해서 보면 A에 의해서는 전류가 여기도 거리가 2배겠네, 보니까 딱, 그지? 나오는 방향, B에서는 들어가는 방향, C에서는 나오는 방향, 이렇게 되네, 그죠? 그 다음에 R에서는, 자, A에 의해서는 나오는 방향, B에 의해서도, B는 들어가는 방향, C는 들어가는 방향, 맞죠? 이렇게 되고, 그 세기는, 얘는 지금 똑같죠? B제로, 그죠? 그러면 B는 어떻게 돼요? B는? 지금 얘랑 상황이 똑같은 거니까 2분의 B제로, 그죠? 네, 2분의 B제로. 그 다음에 C는 그냥 B제로. 맞죠? 요래 되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맞는 법으로 찾아보자. QR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서로 같다. 이걸 안 했네. A는 여기 2배니까 2분의 1 B제로. B는 그냥 B제로. C도 B제로. 그러니까 QS는 얼마? 2분의 1 B제로. R에서도 2분의 1 B제로. 맞네, 그죠? 그 다음 니은 QR에서 자기장의 방향 서로 같다. 지금 R에서는 요 값이 크니까 R에서는 이 방향이 되는 거고 QS는 이 방향이 되는 거네. 그러니까 다른 거다, 그죠? 그 다음 디귿 P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자, 우리 계산해 보니까 어때요? 이것도 하면 뭐야? 2분의 5죠, 그죠? 그래서 디귿 틀리고 답은 2번이네. 자, 전자기유도는 자기장의 속에 코일이 움직이거나 또는 코일이 있는 곳에 자석이 움직이거나 어쨌든 변화가 있으면 코일에 전류가 생기는데 그 생기는 전류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유도전류를 한다. 그리고 이 유도전류를 흐르게 하는 전압을 유도기전력. 이건 똑같아요. 이거는 전압 볼트 똑같아요. 자, 여기는 세 가지 법칙이 있는데 이 책에는 보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시험 문제는 세 번째 나오거든요. 자, 먼저 렌치의 법칙. 이거는 우리가 곧 중학교 때부터 해봤던 거. 자, 어떤 코일이 감긴 곳에 자석이 움직일 때 이 자석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발생하는데 가까이 오면 올수록 점점 이 밀어내는 힘이 더 커지거든요. 그러면 밀어내는 힘이 더 커지다는 하는 것은 이 자석이 갖고 있는 위치 에너지가 감소해서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데 내려오면서 이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지 않고 감소되는 운동 에너지가 더 많은 거야. 그러니까 내려오면 올수록 보다 전류가 더 세게 발생한다는 거야. 항상 이 자석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 그러니까 N극이 가까이 오다 더 위쪽이 N극이 발생하는 것처럼 전류가 흐른다.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에 S극을 가까이 할 때 또 반대가 되겠죠? 그죠? 자, 하지만 뭐든지 이 자석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절로 흐른다는 거 똑같은 이야기야. 그래서 뭐 자기선속이라는 얘기가 막 나오는데 이 자기선속은 바로 자기장의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인데 우리 흔히 말해서 자기력선 수락생한데 그러니까 처음에 이 앵글이 가까이 올 때 서서히 올 때는 뭔가 밀어내는 힘이 좀 작지만 점점 오면 올수록 청력이 더 강해진다. 그 말은 이 둘이 사이에 자기력이 더 세게 작용한다는 거거든. 그러면 자기선속이 더 크게 변한다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선속 하는 말 그냥 자기력 선수 정도 이렇게 보면 돼. 자, 그래서 이거는 뭐 렌치 법칙에서는 딴 거 없죠. 여기서 전류가 많이 흐르는 방법은 어떤 거? 바로 이 코일이나 자석을 빨리 움직이거나 또는 코일을 많이 감거나 이렇게 되면 유도 전류가 더 세진다는 거. 그치? 더 세진다는 거. 여기는 보니까 이게 앵글 가까이 할 때, 앵글 멀리 할 때 서로 했는데 이 둘이가 전류의 방향이 똑같은 게 있습니다. 뭐게? N극이 가까이 왔을 때와 S극이 멀어질 때는 무조건 전류 방향이 똑같은 방향이야. 그 다음에 S극이 가까울 때는 N극이 멀어진 거고 똑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죠? 이건 뭐 이미 중학교 때 배운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학교 시험 나왔죠. 한 문제 정도? 뭐 여기서 변화가 있다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전류가 어떻게 만들어지냐? 바로 감소한 뭐가? 역학적 에너지가 뭐로 전환된다? 바로 전기 에너지로 전환된다는 거야. 전기 에너지로. 오케이? 그런 얘기. 자, 그 다음에 패러데이 법칙은 여기서 발생하는 유도 기전력. 이 유도 기전력은 어떻게 개선되느냐? 마이너스 n, n은 코일 가문수야. 코일 가문수. 델타 t, 델타 파이. 자, 시간에 대한 자기장의 변화. 그런데 이 자기장의 세기는 S는 단면적분의 요걸 L 할게. 면적분의 이게 잘못 썼다. 미안. 자기장의 세기는 B라고 하죠. B는 자, S가 면적이야. 분의 파이. 요게 바로 자기선속. 아까 말했죠. 자기력 선수. 응? 그러니까 이 B하고 파이는 뭐다? 비례 관계야. 그러니까 델타 T, 델타 파이. 요게 바로 뭐다? 시간에 대한 자기 선속 변화 또는 자기장의 변화하고 같은 얘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이렇게 있을 수 있어. 어떤 시간 동안 자, 자기 선속이 이렇게 변했다. 그러면 요 기울기가 일정하지. 그죠? 기울기가 일정하면 유도 전류도 어떻다? 일정하다는 얘기야. 델타 T, 델타 파이. 요게 뭐야? 그 기울기잖아. 그죠? 기울기이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기울기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일정하다? 그러면 전류도 유도 기전력도 일정하고 유도 전류도 일정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울기가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기울기가 없는 거죠.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자, 밑에 있는 요 놈은 다른 예제하고 노는 부분인데 어떤 거냐면 똑같은 크기의 자, 구리관과 플라스틱관을 준비하고 플라스틱관 네오디움 자석을 똑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리면 이 땅에 와 닿았을 때 닿는 시간은 누가 더 오래 걸릴까? 얘야. 천천히 내려온다고요. 그러면 땅에 닿았을 때 속력은 어떻게 된다? 얘가 더 빠르다고요. 여기는 그냥 자유 낙하이기 때문에 그냥 떨어지면서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지만 이 구리관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전자기 유도가 생기거든요. 렌치 법칙에서 계속 내려오는 속도를 계속 감소시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안 돼. 그러니까 에너지가 준 만큼, 역학적 에너지가 준 만큼이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기 때문에 바로 이 시간도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땅에 닿을 때까지. 그러니까 속도도 느린 거야. 그지?
그래서 여기는 뭐 구리관을 통해서 나타나는 자석 운동과 에너지 전환. 딴 게 아니죠. 위치 에너지가 뭐로 바뀐다?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가 바로 전기 에너지로 전환된다. 요겁니다. 플라스틱관에서는 그런 일이 안 벌어집니다. 근데 여기 뭔가 지금 빠졌죠? 뭐가 빠졌어? 없어, 지금. 이게.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도 이 형태인데 여기는 안 나가 있어요, 지금. 근데 이거는 내가 해줄게. 따라 해줄게, 이렇게.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야. 알고 있어도 한번 정리해 줘야죠. 이거. 이거 기억나죠? 자. 여기에 어떤 도선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요게 A 경우, 요 B 경우, 자, 요 C 경우, 자, 속력 V라고 하는 등속으로 움직인다고 했을 때 A는 우리가 요 손가락 이렇게 오른손으로 이렇게 하는 거, 그죠? 항상 자기장에 속한 도선, 오케이? 일단 요 부분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오케이? 이거는 서두를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안 돼요. 근데 요 지금 A의 오른쪽 도선으로 자기장에 속한 여기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을 통해서 자기장의 방향, 움직이는 방향, 세 번째 손가락 이게 유도 전류가 위로 올라간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는 위로 올라가지만 폐 도선이거든요. 폐회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슨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근데 B 같은 경우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C는 이 부분을 보거든요. 여기도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손가락 해보면. 그러니까 여기는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야. 근데 가끔 이런 문제는 온다. 자, B죠, B. 등속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요 네모칸 통과하는 자기장의 시간에 대한 변화가 있을까? 없죠. 그러면 가속도 운동하면요? 없어요. 네모칸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변화는 없지. 그죠? 네. 그러니까 그게 옛날 폐장에서 나왔던 문제야. 뒤에도 폐장학교에서. 가속도 운동에서도 전류가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그 문제 풀 때 이런 거 조심하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서로 자기장 세기가 서로 달라. 이렇게 다른데 또 자기장 방향도 또 다르고 이렇게 있는데 도선이 이렇게 걸쳐져 있어요. 이건 좀 내가 좀 심한 좀 예네. 이건 너무 좀 심한 예고 이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여기를 이렇게 되네. 이렇게 돼 있다. 어디만 보면 되게? 여기만 보면 돼요. 지금 여기만 변화가 있는 것이야. 여기는 걸쳐져 있다 하더라도 뭐야? 이 도선 속을 통과하는 그 변화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어디 막 이렇게 중복돼 있어. 그럴 때요. 안에 꽉 들어가 있는 부분은 신경 안 써도 돼요. 거기는 변화가 없는 부분이라 전혀 유도절하고 관계없어요. 그 다음에 이거. 시간에 대해서 자기 선속도는 자기장의 세기가 자 이렇게 변한다 했을 때 바로 이 도선이 이렇게 걸쳐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기가 이렇게 변합니다. 위에서는 자기장의 세기가 일정한 곳이야. 근데 여기는 자기장 세기인지 몰라 지금 현재 몰라. 이 도선은 그냥 걸쳐져 있고 뭐다? 자기장 세기가 시간에 막 변해버리는 거야. 이렇게. 이 자기장 세기가 변한다. 근데 움직이잖아. 그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 손가락을 못 한다 그러죠. FBI 그래서 F 움직이는 건 손가락을 못 한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기준으로 하고
여기는 자기장의 세기가 증가하는 경우, 여기는 자기장 세기가 감소하는 경우라고 인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구간에서 보면 시간에 따라서 지금 자기장 세기가 증가하고 있죠? 그죠? 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는 전류가 어디로 쪽으로 흐른다?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요. 우리가 이거를 A 경우로 할게요. 자, 여기를 C 경우로 할게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요? 반시계 방향이 절로 흐른다고요. 근데 지금 기울기가 다르죠? 자, 그러면 전류의 세기는 어떻게 될까? 얘가 더 커요. 왜요? 시간에 대한 뭐가 커요? 기울기가 크죠. 그죠? 기울기가 크면 A가 더 커요. 오케이? 하지만 A 경우도 이 전류가 일정한 값이고요. C 경우도 일정한 값이야. 그 이유는 기울기가 일정하죠. 그죠? 그래서 A와 C의 기울기를 보면 A가 커서 전류가 C보다 A가 많이 흐르지만 어쨌든 A에 흐르는 전류도 일정한 값, C의 전류도 일정한 값. 전류가 증가하고 감소하는 거 아니야. 일정한 값이야 그냥. 오케이? 누가 더 크다? A가 전류가 더 크다. 이 손가락질하는 거. 그죠? 이런 문제가 학교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전자기도 나올 때 시험에서 최소 2개 이상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잘 따라봐야 돼요. 일단 기초적인 것은 가장 제일 위에 있는 이 그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거 밑에 시간에 대한 자기선속, 자기장 변화가 있는 이 그래프를 이용하는 거.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 이렇게 아주 복잡한 형태의 자기장 있는 곳에 도선이 어떻게 걸쳐진 거. 했을 때 도선이 움직이는데 그 아무리 센 자기장이다 하더라도 도선 속에서 어떠한 변화도 없어. 그러면 그거는 생각 안 해도 된다고. 그 구역에. 그거만 이해를 하시면 금방 해결된다고. 그리고 너 지난번에 보니까 이거 쪽 잘하더만. 그지? 그래서 한번 실력 발휘를 해봐야죠. 전자기 유도가 이용되는 곳, 그 발전기. 우리가 지금 했던 게 다 발전기 이야기야. 그 다음,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 예 중에 보면, 물건을 보면, 무슨 충전, 그리고 인덕션 레인지, 그 다음, RFID라고 하는 전파 식별. 이 RFID를 이용해서 우리가 뭐하게? 바로 태그를 하는 거야. 어떤 거? 버스 카드. 그 교통카드가 바로 그런 거야. 전자기파가 교통카드의 그 안에 코일 속을 통과하면 거기에 변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세한 전류가 흐르고 그 안에 있는 칩에 있는 내용을 읽어낸다는 거야. 저장된 내용을. 그래서 우리가 교통비를 정산하고 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야? 전자기 유도용. 여기는 빠져있지만 또 있죠? 뭐 있어요? 금속 탐지기. 금속 탐지기 같은 거 계속 전파가 나가고 있는데 어떤 금속을 만나게 되면 변화가 생기거든요. 그 전류가 그러면서 삐삐삐삐삐 소리 나는 거야. 또는 도난 경보기. 자, 홈플러스나 어디 뭐 이런 가게 가면 물건 훔쳐올까봐 물건에다가 아주 강력한 산화철로 된 마그네틱 테이프를 발라놨거든요. 그것을 들고 나오면 그 도난 경보 시스템에 자기장에 변화가 생기면서 전류가 흐르면서 그 울리는 비상벨에 전류가 흐르면서 회로가 작동을 하는 거야. 벨 소리 나는 거야. 그리고 또 있어요. 우리 저기 뭐 건물 같은 데 가면 세콤이라든지 하여튼 샀을 보안업체 있죠.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문이 있어요. 이렇게 문이 있을 때 요 문 위쪽 여기하고 여기 윗부분에요. 바로 이 장치가 설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도둑놈이 어떻게? 요 문을 열면 이 위쪽하고 아래쪽이 벼랑색이죠. 전류가 흐르면서 삐삐삐삐삐 소리 나고 신호가 그 세콤이나 이런 보안 업체한테 가는 거야. 이게. 그래서 옛날 영화 보면 이러죠. 이 문을 안 뜯고 뭐하게? 요거를 안 움직이게 해야 돼요. 근데 쉽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하게? 이거를 문을 열지 않고 문을 다이아몬드 커트기로 커팅을 해버리죠. 커팅을 해버려요. 응? 너 빛 쪽이 이제 조금 정리 좀 됐니? 오케이. 자, 일단 파동에서 중요한 용어. 첫 번째, 어떤 파동이 있을 때 이게 가장 이렇게 높은 변위일 때, 이걸 산마루, 그리고 가장 아래쪽이 골.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Y축이 변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진동의 중심이거든요. 진동의 중심으로 위쪽을 플러스 아래쪽을 마이너스로 하기 때문에 변이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방향이 있다는 뜻이야. 방향. 그리고 중심으로부터 골까지는 진동하는 폭, 진폭이라고 그래요. 진폭. 그 진폭은 크기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X축은 위치로 되어 있죠. 자, 위치를 할 때 마루와 마루 사이의 거리 또는 골과 골 사이의 거리 또는 위상이 같은 곡끼리의 거리. 위상이 뭐냐 하면 왜 파동이 있어요. 어떤 파동이 일어났을 때 그 파동을 전달하는 물질이 매질이라고 그러잖아. 근데 매질이 직접 가는 게 아니고 직접 가는 것은 에너지만 간다 그랬어요. 그죠? 에너지만. 그러면 매질은 어떻게 하느냐? 진동한다 그랬죠. 이 진동하는 모습이 같을 때 위상이 같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내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이 파동이 이렇게 진행한다고 한다면 요 그림을 요렇게 그려보면 된다 그랬죠. 그죠? 요렇게 그려보면 그러면 여기 한번 보세요. 이 부분은 앞으로 내려갈 것이고 이 부분은 올라가죠. 그리고 이 부분은 내려가죠.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가 위상이 같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마루와 마루 사이 또는 골과 골 사이 또는 위상이 같은 두 지점 사이 거리를 이 파동의 길이라고 한다고. 파장. 그리고 여기 시간이 있네요. 시간이 있을 때는 그것도 똑같아요. 마루에서 마루까지 또는 골에서 골까지 또는 위상이 같은 데까지를 뭐란다? 주기라고 한다고요. 그 선생님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주기는 한 번 진동하는 데 걸린 시간. 그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얘가요 진동하거든요. 위아래로. 그러면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온다고요. 이렇게 왔을 때 얘와 같은 모습이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거리를 주기라고 한다고요. 그렇지? 원래는 얘가 진동해서 뭐 한다? 갔다가 여기서 와야 돼요. 여기 위치로 된 거. 여기서 갔다가 이렇게 오는 동안의 시간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야. 알지? 알겠죠? 여러분들 요거 좀 정확하게 다시 설명해 줄게. 자, 얘 바로 내려가죠? 진동하죠? 그럼 현재 위치가 지금 여기입니다. 요 시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 왔어요. 여기. 그러면 그때가 여기 요 시간대. 요 시간대라고요. 맞지? 그 다음 얘가 내려갔어요. 그때 이 시간이 요 시간대라고요. 오케이? 다시 올라갔어요. 여기 왔어요. 그러면 요 시간대라고요. 다시 올라갔어요. 요 시간대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시간이 뭐라? 한 번 진동한 시간이다. 이 뜻이야. 그 매질은 어디로 진동하는지는 파동이 어디로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 그래서 내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갈 경우는 이렇게 되면 얘는 내려가지만 만에 하나 얘가 이렇게 간다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니까 올라간다고요. 그래서 이 모습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동 방향으로 살짝 이동시키고 위아래로 보면 매질이 내려갈지 올라갈지 알 수 있다는 거. 요거.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주기라는데 주기는 T라고 하고요. 자, T하고 반비례인 거. 진동수. 주기는 초단위야. 무슨 단위? 초단위.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 이 뜻이고요. 진동수는 그 반대. 한 번 진동하는데 몇 초 걸리냐? 이거는 주기. 그러면 1초에 몇 번 움직이느냐? 이거는 진동수라고. 이거 바이킹을 보자고요. 여기서 시작해서 붕 갔다가 붕 오는데 이것이 바로 뭐야? 요게 한 번 진동한 거야. 오케이? 근데 얘가요, 여기서, 오는데 0.5초가 걸렸어요. 그럼, 자, 한 번 진동한 0.5초 걸렸다. 그럼 주기가 0.5초다. 그럼 진동수 봐. 1초에 몇 번 진동하는지, 0.5, 몇 번 진동했어요? 두 번? 갔다가 말이잖아. 두 번이죠? 그러니까, 주기는 0.5인데 진동수는 2래요. 서로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오케이? 그래서 주기를 알면 진동수는 자동으로 알 수 있다. 그리고 진동수를 알면 주기도 자동으로 알 수 있다는 뜻이야. 오케이? 자, 여기서 이제 파동에 하고 관련된 용어가 있죠. 중처벌리. 중처벌리란 그냥 합쳐진 거.
두 파동이 중첩할 때 파동의 변이, 합성파의 변이는 두 파동의 변이를 합한 거와 같다. 같은 방향이다. 어떨 때 그냥 더하면 된다는 거. 반대 방향이다. 그러면 큰 쪽에서 작은 쪽을 빼주면 된다는 거. 여기 이거 같은 경우는 같은 방향이니까 더하면 되겠죠. 얘처럼 그죠? 이렇게 그죠? 근데 이게 얘가 이렇게 반대 방향이 되면 어떻게 돼요? 합성파는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작아진다고요. 큰 쪽에서 작은 쪽을 빼줘야 된다고. 그래서 그게 중첩 원리라고 한다고요. 별로 어려운 게 아니야. 그럼 파동의 독립성은 뭐라고요? 두 파동이 서로 마주볼 때요. 중첩될 때는 바로 이렇게 변이가 영향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서로의 영향을 주지 않고 독립적으로 행동한다고요. 그래서 만났을 때는 변이가 변할 수 있지만 뭐다? 다시 원래 가던 길로 간다고요. 서로한테 영향을 주지 않고. 그게 파동이 독립적으로 행동한다는 뜻이에요. 그 내가 이거 옛날에 수업 중에 했던 말이 그거잖아. 이게 있었으니까 우리가 KBS, SBS, MBC 모든 방송을 각각 다 볼 수 있고 핸드폰을 듣고 통신을 해도 잡음이 안 생기고 들을 수 있다는 거. 독립성 때문에 그런 거라고. 자, 파동의 간섭. 파동의 간섭이란 바로 파동이 중첩하여 힘으로 변이가 합쳐져서 어떻게 된다고요? 진폭이 커지면 보강 간섭, 진폭이 작아지면 또는 0이 되면 상쇄 간섭. 그러면 어떨 때 보강이냐? 두 파동이 서로 같은 이상이에요. 같은 이상. 그러니까 같은 지금 움직임을 가지고 있을 때, 오케이? 그때는 합쳐지는 거. 그런데 두 파동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지금 행동하고 있어. 이때는 두 파동의 진폭이 같으면 상쇄되고 0이 되고요. 서로 다르다면 큰 쪽에서 작은 쪽 뺀 만큼의 진폭을 갖는 아주 작은 진폭이 된다. 그리고 내가 요거 옛날에 얘기했나? 이게 공장에 가면 쿵하는 공장만의 특이한 아주 시끄러운 소리거든요. 기계 소리. 근데 이거를요 막 오래 듣다 보면 이게 난청, 귀가 안 좋아져요. 그럼 이거 그 근로자들이 힘들잖아. 그래서 이게 독일에서 어떤 업체가 이 특허를 냈어요. 이 간섭 현상을 이용해서 그 회사만에 나는 공장의 특이한 파형을 측정해서 그거를 시간적으로 달리 쏴주는 거야. 그러면 상쇄 간섭에 의해서 소리가 잠잠해지는 거야. 근데 그 기기가 비싸.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귀마개를 꽂으면 됩니다. 싸게. 이걸 이용한 게 뭐죠? 바로 여러분들이 헤드셋 보면 노이즈 캔슬링 하는 기능, 바로 이 상쇄 간섭을 이용한 거예요. 이게. 자, 그 중에서 이제 비세 간섭. 자, S1, 소스 1, S2, 소스 2죠. 자, 그래서 이쪽으로 온 빛이 두 곳의 슬릿, 아주 작은 구멍을 통해서 통과했는데 스크린상에 이렇게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생긴다고요. 그러면 이 가운데 부분은 S1에서 진행한 이 파동과 S2에서 진행한 이 파동에 무슨 차? 경로차가 없는 곳이야. 어이씨, 왜 지워졌어? 경로차가 없는 곳이야. 그래서 여기는 0번째 밝은 문이라 그래요. 0번째. 첫 번째가 아니고 0번째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 실험을 통해서 이 빛의 뭘 알 수 있다? 파장을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경로차가 0이니까 알 수가 전혀 없죠. 그죠? 그래서 특별히 이거는 0번차라고 합니다. 0번째. 그러면 여기 지금 가운데에서 첫 번째로 나타나는 이 P 부분. S1과 S2에서 오는 이 파동이 경로차가 한 파장 차이가 날 때. 이때는요, 보강이 돼서 밝은 부분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생기는 밝은 무늬는 이게 된다고요. 그래서 보강 간섭은, 자, 경로차가 없거나, 파장, 2파장, 3파장, 4파장, 이런 식으로 될 때. 그리고 밑에 있는 이거는요, 옆에 있는 이거랑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만들어 놓은 일반화된 공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야. 이 지금하고 똑같아요, 지금. 여기서 m 0을 넣으면 이 0이 1을 넣으면 여기 1을 넣으면 람다가 돼요. 2를 넣으면 2람다가 돼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0번째 밝은 무늬, 여기는 첫 번째 밝은 무늬. 그리고 얘와 얘의 사이를 여러분 뭐라 하죠? 간섭 무늬의 사이 간격 이거요. 우리 어떻게 배웠어요? 델타 x라 배웠죠, 그죠? 델타 x는 뭐야? 기억나? 델타 x는 d분의 1 람다. d가 뭐야? d는 이 슬릿과 슬릿 사이의 간격을 이해한다고. 그러니까 d가 좁으면 좁을수록 뭐야? 이 간격이 넓어지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 L은 뭐냐? L은 여기로부터 스크린 사이까지 거리. 그러니까 거리가 멀수록 간격이 점점 벌어지는 거야. 그 다음에 람다. 파장이 긴 놈을 쓰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보라색은 파장이 짧거든요. 빨간색은 파장이 길어요. 그러니까 보라색보다 빨간색 빛을 쓰면 어떻게 된다? 간격이 더 넓어진다. 요거는 보강 간섭뿐만 아니라 상세 간섭에도 사용되는 건 똑같은 겁니다. 보강, 밝은 부분이와 밝은 부분 사이도 델타 X, 어두운 부분과 어두운 부분도 델타 X. 그 간격은 똑같아요. 자, 그러면 이 상세 간섭 어떻게 되느냐? 가운데로부터 첫 번째, 여기는 첫 번째야. 첫 번째 어두운 부분이거든요. 이 경로는 바로 반파장. 반파장이 차이 난다는 것은 서로 같은 위상이 아닌 거예요. 서로 같은 위상에 반대 위상이 만나는 경우예요. 이렇게 되면 상세된다. 그게 첫 번째 상세되는 부분이 생기는 것이야. 그 다음 두 번째로 생기는 것은 2분의 3 난다. 그리고 2분의 5 난다. 이런 식으로 2분의 1의 홀수배로 차이가 나면 뭐가 된다고요? 상쇄되고 어두운 무늬가 생긴다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2분의 람다 갈로 열고 2m 플러스 1이 이렇게 되죠? 자, 여기다 m을 0을 넣으면 어떻게 되죠? 2분의 람다가 되죠? 1을 넣으면 2분의 3 람다가 되죠? 2를 넣으면 2분의 5 람다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냥 우리는 그냥 단순히 여기는 경호차 0, 람다, 2람다 이런 식으로 해도 되지만 이거를 과학자들은요, 이거를 일반적인 어떤 공식 형태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것 뿐이야. 뭐 이거 외워도 좋고 뭐 안 해도 돼. 근데 외워놓으면 또 멋있게 보이겠죠, 그죠? 아닌가? 그치. 그래서 여기 보면 간섭 무늬의 간격을 나타내는 거죠. 이 밝은 무늬와 밝은 무늬 사이 거리 d분의 L 람다라고 했을 때 파장이 길 때, 자, 똑같습니다. 근데 슬릿 간격이 0.2고 여기는 0.4야. 간격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좁아진다고. 그래서 여기 위에 보면 빨간색이 어떻게 이 빨간색과 빨간색의 간격이 어떻게 좁아지고 있죠. D하고 반비례기 때문에. 이번에는 슬릿 간격 D는 똑같이 놓고요. 적색광과 청색광 파장이 짧아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파장이 짧아지면 간격이 좁아지죠. 그러니까 적색일 때는 간격이 되게 넓은데 청색일 때는 되게 좁은 거예요. 일단 실험적으로 다 나온 겁니다, 이게. 이렇게. 별로 어려운 거 아니죠?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꼭 깨워놔야 됩니다, 이거. 자, 빛의 간섭은, 빛은 이중성을 띈다고 했죠, 그죠? 입자일 수도 있고, 파동일 수도 있고, 그죠? 이 빛의 간섭은 바로 빛의 파동성을 증명하는 실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0이라는 사람, 0. 우리 젊은. 이름이 0이야. 0의 이중 슬립, 구멍뚱이 있죠? 슬립, 빛의 간섭. 그것은 빛의 파동성을 증명하는 실험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 빛의 간섭을 활용한 예를 보면 만척에, 자, 기름막. 아주 알록달록합니다. 이거는 뭐냐? 여기에 물이나 흙이 있건, 물이 있고, 여기에 기름막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기름막이 있을 때 여기서 빛이 이렇게 반사하는 놈과 들어가서 여기서 반사하는 놈, 이 두 개가 어떤 요 경로차가 어떠냐에 따라서 상쇄되기도 하고 보강되기도 하는데 이 기름막의 두께가 일정하지 않거든요. 일정하지 않아. 그래서 어떤 놈은 보이고 어떤 놈은 안 보여. 여기 보면 빨간색이 보이죠. 여기는 청색이 안 보이는 이유. 바로 이 간격이 그 청색이죠. 하고
간격하고 격려차가 안 맞기 때문인 거야. 그래서 이쪽은 보강 간섭이 되는 거야. 누가? 빨간색. 이 간섭이 될 만큼의 두께가 뜻이야. 이게. 그래서 기름막이 전부 다 똑같은 일정 규정이 아니, 이 두께가 아니다 보니까 만약에 똑같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 똑같은 걸 보인다. 하지만 똑같지 않기 때문에 알록달록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로포납이 저것도 빛의 간섭인 상태에 보이는 거. 비단빌라, 징그러. 공작새, 그죠? 이런 것들. 이런 거 왜 이렇게 징그러워 모르겠어. 징그럽지? 솔직히. 러브버그 같은 거잖아. 야,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우리 여기는 이쪽으로 오질 않다, 그죠? 아직 서울에서 지금 놀고 있죠? 놀으면 진짜 징그럽다는 그 다음 이것을 또 활용한 얘는 또 어떤 거냐? 자, 무반사 코팅. 안경에 무반사 코팅을 하지 않으면 일반 안경, 이거는 빛이 반사해서 허옇게 보인다. 하지만 무반사 코팅을 하면 그런 부분이 사라지죠. 근데 완벽하게 사라지지 않고 빛을 비춰보면 초록색과 약간 파란색이 보이거든요. 이 두께가 모든 빛을 다 차단하지, 반사를, 상쇄를 못 시키기 때문에 그런 거야. 어쨌든 없앨 수 있고. 그 다음 위쪽, 방쪽 홀로그램. 이렇게 빛을 비출 때마다 나하고 각도가 맞을 때만 그 형상이 보이죠. 그죠? 원래 그게 여기다 입힐 때요. 그렇게 입혀놨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다른 각도에 있어요. 똑같은 척상을요. 거기다가 넣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맞는 각도로 보면 그렇게 딱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홀로그램이에요. 옛날에는 이 홀로그램 나왔을 때는 절대 이거 못한다고 했어요. 이게 남들이 위조 못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거까지 위조하잖아, 지금. 네. 아주 위조 기술이 너무 뛰어나요. 그 다음에 태양전지 반사 반지막. 태양전지에서요.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야 되는데 여기서 빛 에너지가 반사돼 버리면 에너지 양이 줄어들잖아. 그죠? 그래서 반사 반지막을 통해서 빛을 반사되지 않게. 그러니까 에너지 관점으로 보면 에너지가 나가는 게 없으니까 거의 다 들어온다. 이렇게 보는 거야. 가끔 안경도 마찬가지다. 이 안경에도 보면 일반 안경에서 이렇게 빛이 반사하죠. 근데 무반사 코팅을 하면 빛이 더 밝게 보인다. 그럼 왜 그러냐? 에너지 관점을 보는 거야. 에너지가 100이라는 빛이 와서 반사되는 양이 엄청나게 작다는 얘기야. 그러면 전체가 다 들어온다는 얘기죠. 빛의 양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우리가 안경을 끼면 더 환하게 보인다는 뜻이야. 더 밝고. 진짜 그래요. 어떤 논문에 보니까 일반 안경보다 최소 10% 이상 더 들어온다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빛이. 지금 얇은 막이에요. 자, 여기서 보면 빛이 와서 피로망의 표면에서 반사한 놈과 굴줄에서 가서 다시 이게 온 놈이 둘이의 파동의 모습이 어때요? 같은 모습이죠. 그럼 어떻게 볼까요, 그 사람이? 지금 이 모습이 두 파동의 모습이 똑같잖아, 지금. 보강간섭. 환하게 잘 보인다고. 근데 만에 하나, 이쪽으로 놓으면 이렇게 오고요. 오케이? 자, 이쪽으로 놓으면 이렇게 왔다. 어떻게 된다? 상쇄된다고. 오케이? 그래서 이 빛이 여기서 여기까지 간 거리죠. 요게 경로차야. 이 차이가 남다하고 어떤 관계인지 보는 거야. 그 조건이 아까 전에 봤던 상쇄간섭, 보강간섭하고 조건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관계에 따라서 어떤 빛은 반사되죠. 어떤 빛은 반사돼요. 이런 식으로. 됐죠? 참 쉽죠? 우리 그러고 보니까 별거 한 거 없죠? 그죠? 공식 해야 되겠죠? 보강간섭, 경로차 어떻게 된다고요? 상쇄는? 이게 뭐야? 0, 남다, 2남다. 얘는 2분의 남다, 2분의 3남다, 2분의 5남다. 이렇게 되면 위에는 보강간섭, 아래는 상쇄간섭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델타 X는 D분의 L랍니다. 빛의 간섭 무늬 간격, 밝은 무늬와 다음 밝은 무늬 사이 간격, 어두운 부분과 다음 어두운 부분 사이의 간격. 요 간격은 D분의 L랍니다. 요거요, 나중에 누구랑 같이 연결해서 나온다? 물질파, 우리가 배웠잖아. 물질파, 그지? 물질파 요 파동이죠? 요 파장, 요까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왜? 빛은 이중성을 띠고 있잖아. 여기서는 파동성을 얘기하잖아. 하지만 입작성도 띠고 있잖아. 그리고 물질파도 뭐야? 입자인데 파동성이 띠죠? 그러니까 쓸 수 있다고 여기다가. 오케이? 어렵지 않죠? 서로 다른 매질입니다. 우리가 파동의 전파 속력, 내가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라 그러죠. 그죠? 그런데 이 파동에서는 시간이 뭐밖에 없어요? 주기밖에 없죠. 그래서 주기 분의 거리는 파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기분의 파장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이 주기는 진동수의 역수야. 그래서 람다 곱하기 F 이렇게 된다고. 또 하나, 어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빛이요 공기에서 물러간다 이랬을 때 속력이 변할 수 있어요. 그 우리 다음 시간에 굴절 할 건데, 그런데 절대 안 변하는 게 있어요. 얘요 안 변해요. 절대 안 변해요. 그래서 내가 항상 애들한테 예를 하는 게 있어요. 보랏빛을 비췄는데 갑자기 걔가 적색이 됐느냐고. 그건 아니라고. 그죠? 파장은 변화가 있을 조금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파장이요 갑자기 확 변하는 게 아니야. 오케이? 진동수는 안 변해요. 진동수가 변할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거기에 관여할 때만 가능해요. 자연 속에서는 진동수가 절대 안 변합니다. 절대 안 변해요. 속력은 변할 수 있어요. 왜? 파장이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한번 보자고요. 자, X3 지점의 P에서 변이는 YP라고 되어 있고, A에서 파동의 진행 속력은 4cm/s. 그러니까 4cm/s는 지금 현재 주기 모르죠? 파장 얼마야? 여기 위치로 되어 있네요. 4에서 12,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얼마? 8이죠? 그죠? 그리고 주기가 얼마가 돼요? 네, 2초란 얘기야. 오케이? 됐죠? 그래서 기억이 맞아요. 파동의 주기는 2초다. 그 다음 니은 B에서 파동의 진행 속력. 자, 보세요. B에서의 속력은 주기는 안 변한다 그랬죠? 네, 2초. 그럼 여기서의 파장은 얼마야? 여기 보면 여기 20이고 여기 24지. 얼마야? 20? 4에서 20이니까 4cm죠. 그죠? 그죠? 2cm/s 돼요. 그래서 니은은 틀렸어요. 그 다음 D은 0.1초일 때 P에서 파동의 변이는 YP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자, 현재 파동이 이렇게 진행하고 있죠, 지금.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 이렇게 그리면 P 부분은 앞으로 어디로 가죠? 올라가요, 내려가요? 얘 진동한다고요, P 부분이. A에서 위로 가는데? 내려가죠. 내려갑니다. 자, 내려가는데 주기가 몇 초라고요? 2초래요. 그러면 이거야. 이렇게 갔다가 다시 왔다가 여기까지 오는데 2초 걸린다는 뜻이야. 오케이? 그럼 0.1초면 어떨까요? 바로 살짝 미치겠죠. 이거 뭐 묻는 거게? P의 매질의 진동 방향이 어딘지를 묻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YP보다 어때요? 작다. 이것이 맞고 답은 4번이야.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자 6번 10m/s의 속력으로 X축과 나란하게 진행하는 파동의 변이를 위치 X에 따라 나타내는데 어떤 순간에는 파동의 모양이 P가 되고 또 다른 순간에는 파동의 모양이 Q가 된다. 표는 파동의 모양에서 P에서 Q, Q에서 P로 바뀌는데 걸린 시간 최소 시간이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 속력이 10m/s니까 일단 우리 확인할 것 좀 해보자. 10m/s는 T분의 오케이? 파장 얼마? 4cm죠. 그죠? 그죠? 자, 그러면 주기가 얼마? 0.4초네요. 오케이? 그러면 잘 봐. P에서 Q까지 가는데 P에서 Q로 간다는 게 아니고요. 얘가 진동한다고, 얘가요. 이렇게 진동한다고요. 오케이? 진동하는데요. 총
PSQ까지 모습이 되는 0.3초, QSP까지가 0.1초인데, 이게 주기하고 똑같죠, 지금. 그러니까, P에서 P로 가는데 뭐야? 0.4초 걸린 거야, 그치? 그럼 여기서 이제 잘 보세요. 여기서 이제 지금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 파동이 만에 하나, 이렇게 가는 거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그리라고요? 요렇게 그려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요 뒷부분은 내려가겠죠? 내려가서 갔다가 오는데 몇 초 걸려야 된다고요? 0.4초가 걸려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갈 때 이 파동이 내려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내려가자마자 이 부분이잖아 지금. 근데 이게 0.3초래요. 맞아 안 맞아 지금? 안 맞죠. P에서 Q가 되는데 얘가 P에서 Q로 가는데 여기서 P에서 지금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파동이라고 한다면 내려간다. 내려가는데 끝다고 하는데 이게 0.3초래요. 아니 얘가 내려갔다 다시 왔다 원리치 오는데 0.4초 걸려야 되는데 여기서 0.3초 걸렸대요. 그럼 0.3, 0.3, 0.3, 0.4 1.2초가 돼요. 그죠? 안 맞다. 그러면 답이 나왔죠. 이 파동은 어디로 간다? 이렇게 가는 놈이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죠? 맞죠? 그러면 얘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맞는 거라. 올라갈 때 하나, 둘, 셋 간 0.3초예요. 그럼 여기서 Q에서 다시 P로 가는데 어떻게? 0.1초밖에 안 걸리죠. 맞죠? 네. 그래서 얘는 D것은 틀렸습니다. 마이너스 X 방향입니다. 그 다음에 파장은 아까 4cm였고요. 주기는 얼마였어요? 0.4초였고요. 그래서 답은 3번이야.